혹시 연락이 끊기는 게 고민이신가요? 답장이 늦어지고 읽심만 당하면 불안해지지만 사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중 단 3가지만 제대로 쓰셔도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장미숙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읽씹을 당해도 다시 대화가 이어지게 만드는 심리와 기술을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답형이 연애를 망치는 이유, 상대가 끊을 수 없는 대화 소재, 그리고 지루함을 탈출하는 전략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연애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매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단답형은 연애를 망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대답들.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단절을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단답형 대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응, 그래, 알았어 같은 짧고 건조한 답변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무언의 신호로 전달됩니다. 특히 중장년의 이성관계에서는 상대의 감정과 의도를 섬세하게 읽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단답형 대답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흥미를 급격히 식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최근 만난 여성과의 카톡에서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상대가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김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했어 라고 짧게 답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대화가 뜸해지고 결국 상대는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바란 건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생각나더라 같은 감정을 곁들인 따뜻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단답형의 문제는 단순히 심심하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년 연애에서는 의미 없는 대답이 곧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상실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반복되는 단답형은 상대의 기대를 꺾어버려 관계 유지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단답형은 상대의 호감을 식게 만드는 독약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응 대신 응, 오늘 점심에 국밥 먹었는데 괜히 당신 생각나더라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같은 대답이더라도 약간의 디테일과 감정을 담으면 상대는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단답형과 매력적인 대화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대화에서 혹시 습관처럼 단답형으로 넘긴 적은 없으신가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그 무심한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애에서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상대에게 전해지는 온도입니다. 2.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맞성의 카톡 3단 화법. 중년의 연애에서 카톡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매력을 드러내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무대를 지루하게 사용합니다. 밥 먹었어? 뭐 해? 같은 뻔한 질문만 반복하다 보면 상대는 금세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도저히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일명 마성의 카톡 3단 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호기심 자극하기입니다. 무심한 듯 던지는 한마디의 여운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재미있는 사람 만났어 라고만 보내보세요. 그러면 상대는 곧바로 누구? 하고 물어오게 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는 감정 살짝 드러내기입니다. 중장년층의 이성관계에서는 단순한 사실보다 감정이 훨씬 강한 매력을 줍니다. 오늘 저녁에 걷다가 가을 냄새가 나서 괜히 외로웠어 라고 보내면 상대는 그 감정에 끌리게 되고 그럼 같이 걸을까? 라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건 은근한 성적 긴장감을 만들어 관계를 더 짜릿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은 조금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만 하고 끝내면 상대는 반드시 뭔데? 하고 묻게 됩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 대화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만남의 다리로 이어지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엔 늘 잘 지내? 같은 평범한 인사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요즘은 3단 화법을 활용해 오늘 이상하게 내가 생각나는 노래가 들렸어 라고 카톡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떤 노래? 하고 반응하며 결국 몇 시간 동안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감정을 살짝 내비치며 열린 결말로 여운을 남기는 대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읽씹은 오히려 다시 연락하고 싶다라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결국 매력적인 대화의 핵심은 더 알고 싶다는 갈증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3. 상대방이 끊을 수 없는 대화 소재 던지는 법. 연애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침묵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끌리는 사이더라도 대화가 막히면 관계는 금세 식어버리죠. 특히 중장년의 이성관계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느낌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절대 대화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끝없는 대화 소재를 던지는 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상 속 특별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오늘 커피 마셨어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카페에서 마주친 어떤 커플이 참 다정해 보이더라. 괜히 우리도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덧붙이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끌려옵니다. 일상적인 경험에 상상의 공간을 열어주면 대화는 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감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단순히 밥 먹었어? 대신 오늘 점심에 제일 맛있었던 건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무심한 대답 대신 자신의 취향과 기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을 자극하는 대화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의 장난스러운 농담을 곁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은 혼자 먹을 건데 아무래도 반주할 때 옆에 앉아줄 사람이 필요하네라고 하면 상대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중년의 대화에서 가벼운 농담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은근한 긴장감과 호감을 쌓는 촉매제가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연애 상대에게 늘 잘 지내? 라는 평범한 인사만 반복하다가 대화가 금방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퇴근길에 갑자기 비가 와서 당신이 우산 씌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상대가 내일 비 와도 내가 우산 들어줄게 라고 답하며 대화가 몇 시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상대와의 대화에서 단순한 정보만 나누는 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감정, 상상, 농담이 섞인 대화 소재를 던질 때 상대는 더 깊이 여러분에게 빠져듭니다. 결국 대화를 이어가는 힘은 사소한 일상 속 특별한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흔한 대화는 이별을 부른다. 지루함 탈출 전략. 연애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지루함입니다. 중년의 이성관계는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설렘을 잃으면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해? 잘 잤어? 같은 흔한 대화만 이어간다면 상대는 곧 이 관계가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지루함은 곧 이별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루한 대화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예상 밖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했어? 대신 오늘 하루 중 제일 웃겼던 순간은 뭐였어? 라고 물으면 상대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재미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게 되고 대화는 활기를 띠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밀스러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내 생각이 계속 났어. 같은 은근한 메시지는 흔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에서는 이런 약간의 은밀함이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는 내가 특별하다는 확신을 느끼며 더 깊게 다가오게 되죠. 세 번째는 작은 도전 제안하기입니다. 주말에 같이 걷자보다 내기할래? 누가 먼저 일만 보. 걷나 해보자라고 말하면 단순한 제안이 게임처럼 바뀌어 흥미를 끌어냅니다. 이런 대화는 지루함을 뛰어넘어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최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과거 연인과 늘 같은 대화만 반복하다 보니 관계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일 아침에 같이 새벽 바다 보러 갈래? 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먼저 커피 사기라고 제안하자 상대가 바로 웃으며 좋아,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지루했던 대화는 모험으로 변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대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반복적인 질문과 무미건조한 대화로 지루함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흔한 대화는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예상 밖의 질문과 작은 도전은 이별을 막고 오히려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결국 지루함을 깨는 순간 사랑은 다시 살아납니다. 5. 가족도 끌리는 맞성의 대화법 실전 예시. 대화는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는 연애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연습한 대화법은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맞성의 대화법은 특정 대상이 아닌 우리 삶 전체에 변화를 주는 비밀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오늘 많이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수고했어라는 짧은 답 대신 당신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든든하네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담는 거죠. 이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고마워보다는 내가 해주니까 더 특별하다라는 말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농담 섞기입니다. 중년의 대화는 진지하게 흐르기 쉽지만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시험 잘 봤어? 대신 오늘 시험장에서 혹시 네가 잘생겨서 감독관이 놀란 건 아니지? 라고 하면 웃음이 터지고 대화가 길어집니다. 이성관계에서는 오늘 뭐 했어? 대신 혹시 나 생각하느라 하루 다 쓴 건 아니지? 라고 말하면 상대는 웃으면서 더 깊이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상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같이 여행 가면 좋겠다는 흔한 말 대신 만약 우리가 지금 파리에 있다면 나는 너랑 에펠탑 아래에서 와인 마시고 싶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몰입하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우리 다 같이 캠핑 가면 아빠는 고기만 굽다. 올 거야 라는 식의 상상은 즐거운 그림을 만들어내죠. 서울에 사는 47세 김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자녀와 짧은 대화만 하다 보니 소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오늘 학교에서 제일 웃겼던 일. 뭐야? 아빠도 같이 웃고 싶네라고 묻자 아들이 신나게 이야기를 풀어내며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연인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호기심을 던져 더 깊은 관계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는 다리입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상대가 더 끌리게 만드는 대화에는 반드시 인정, 농담, 상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의 본질은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힘에 있습니다. 단답형을 피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감정을 은근히 드러내고 예상 밖의 질문을 던질 때 상대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히 연애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 일상적인 인간관계까지 확장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흔하고 무심한 대화는 이별을 불러오지만 특별한 시선과 감정을 담은 대화는 관계를 살리고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짧은 메시지와 말들이 사실은 사랑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감정을 숨긴 채 무심하게 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변화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대화가 가장 마음을 끌었는지 궁금합니다.